안녕하세요. 12운성 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운성 절지는요, 이 한자가 바로 끊다, 막다, 무언가를 막다, 끊어내다, 사이를 띄우다, 가로막다. 앞에 딱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거길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그리고 없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없애버렸어. 멸망시켜버렸어. 우리나라는 끝났어. 떨어지다. 어딘가에서 딱 낭떠러지가 딱 있어서 거기서 추락해버리는 거, 그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도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의 종합이 변화의 시작점,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 요것이 바로 절지입니다. 만일 내가 절지가 왔어. 대운에서, 세운에서, 또는 사주 원국에 절지가 놓여 있어. 그러면 사주 연월일시에 따라서 절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지에 절지가 있다면, 연지에서 절이 와버렸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업을 이을 수가 없는 상황, 끊겨버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뭐 감옥에 가셨다거나 뭔가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조상 때의 무언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죠. 월주에 절지가 있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집에서 커야 되거나 우리 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거나 혹은 교도소에 잠깐 들어가 있다거나 군대에 갔다거나 이렇게 전의 상황과 내가 놓여 있었던 그 어떠한 상황과 끊어지는, 사이가 띄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분에서 내가 원래 있었던 그 화분에서 분갈이 하듯이 완벽하게 그 화분의 그 그릇만큼의 사이즈였는데 내가 정원으로 옮겨지든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지던 아니면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이사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지가 오게 되면 내 신상에 변화가 옵니다. 연월일시에 따라서 그것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절지는 뒤집어진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흉하다. 모든 것이 흉한데 그것이 천우신조를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길로 모두 다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되게 못됐어. 저밖에 모르고 지 가족밖에 몰라가지고 시어머니한테도 맨날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진짜 고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50살 정도 지나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벌벌벌 떨면서 그때 당신이 너무 고생 많이 했었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완벽하게 공처가로 변신이 됩니다. 공처가로 변신이 되게 돼 있어요. 절지에 놓이면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판단이라는 걸 잘 못하고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인데 그게 고약하게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약했던 점이었던 거고 그거를 끝끝내 참고 있어도 결국에는 천우신조를 받는 거지만 거의 절지에 놓이면 그렇게 참고 가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80%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이를 띠고 10년이든 5년이든 사이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는 너가 소중한지 몰랐어. 소중한지는 알긴 알았는데 본능적으로 알긴 알았는데 소중한 너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싸우고 대립하고 고집이 매우 세고 어려요.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랬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별을 해줘야만 이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년 정도 띄워주면 경험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다가 결국 막판에는 재혼에 성공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무조건 초혼만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깨달음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대부분은 두세 번을 걸쳐가지고 깨닫게 되면 길로 바뀌는 것이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그냥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재혼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남자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결혼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마지막에 정말로 자기가 절실하게 자기가 뭔가를 느꼈어. 그때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안 싸우게 되는 거죠. 매우 순수하고 착합니다. 이박이 있습니다. 팔랑귀가 있고요. 소신이 없어요. 소신은 없는데 자기만의 똥꼬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니고 소신은 없는데 그냥 나니까 그냥 무조건 돼야지.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고집만 무조건 부린다는 거죠. 타인을 매우 의식하기 때문에 잘 꾸며요. 부탁 거절을 잘 못해요. 이제 들어주고 싶어요. 자긴 착하니까 인정도 많으니까.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타인이 충고하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영혼이라서 묶여있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고 생각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기예요. 완전히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혼 자체가요. 비계산적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조금 아부떨고 좀 저기 하고 그러면 잘해. 거기다는 되게 잘해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만약에 의식주를 모두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 절지에 놓인 사람들한테는요. 왜냐면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 부리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갖다 주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절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주니까 버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어, 해당 육친이 어, 경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주머니가 더 커져요. 능력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주머니가 훨씬 더 커져요. 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이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가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안 따라가자니 이 사람의 위신은 좀 세워줘야 되겠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너무 갈등에 놓이지만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집안이 이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대립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믿고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집안이 망조가 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자가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자신의 주머니를 키우기 시작해요. 저 사람한테는 달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믿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쪽에다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쪽의 희생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산을 못 해요. 자기한테 쪼끔 친절하거나 아부떨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다가 쪼끔 고깃 따는 막 퍼주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계산적입니다. 애로가 많고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질 못하고요. 중단, 침체, 고립 이런 것들이 매번 발생을 합니다. 인정은 많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직주 이동이 빈번해지고요. 이기적이고 조금 못됐어요. 지 밖에 몰라요.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마마보이, 마마걸. 선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가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어떤 것이 길하고 어떤 것이 흉한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만약에 마마보이여서 엄마 말만 따르다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와이프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자기 본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가정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엄마는 제3자거든요, 사실. 제3자니까 엄마는 자기한테 뭔가를 용돈도 좀 주고 뭔가를 사주길 바라지 이 가정이 재산을 튼튼하게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사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지에 놓인 사람은 엄마 생각을 거의 80%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 거 살림을 늘려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엄마 아버지를 먼저 챙겨야 된다. 형제간들 자기 형제간들을 더 먼저 챙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배우자의 부모한테도 같이 잘해야 하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되지만 이 절제에 놓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만 당연히 잘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싸우게 됩니다. 자, 우왕좌왕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참을성이 없고요. 잡기에는 능하고요. 잘 속고요. 이용당하죠. 이 배우자한테 잘 속고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속고 잘 이용을 당해줘요. 그런데 오로지 자기 배우자한테만 이용당해 주지 않고 빨대 꽂아가지고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공곤하고요. 무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초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소중한 거를 몰랐어. 소중한 거를 몰랐어. 좋은 거를 몰랐어.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우기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어리고 순수해가지고 너를 지키는 방법이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녀서 너한테 돈을 갖다 주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여자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절제에 놓인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방에다 가둬놓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지키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본인도 답답해요. 이제 80%가 8대2 법칙이기 때문에 80%면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80%가 막 이별로 가게 돼 있어요. 재혼에 성공하죠. 왜냐? 천우신조의 늑복을 맞게 되니까. 흉한 것은 길로, 길한 것은 흉으로 뒤집어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에 성공하는 것은 내가 너를 겪어보고 10년, 20년을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겠어. 조금은 알겠어. 경험이 쌓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리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살, 60살에 철든 아재들 많죠. 그래서 각시한테 되게 잘하는 아재들이 겁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벌벌 떨죠. 뭐, 노래방 가서 조금씩 놀면서 자기는 안 노른 것처럼 되게 땅콩에다가 버터 바른 것처럼 아저씨라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장착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거더라. 그래서 약간의 양보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에서는 80%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절지에 놓이면 득다 실다가 무엇이냐? 절지에 놓이면 운대의 변화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다 얻어요. 한꺼번에. 뭐 성공, 명예, 돈 한꺼번에 다 얻어버립니다. 바쁜 거, 사회생활하는 거. 근데 한순간에 추락할 때는 모든 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 가수였어. 절지에 놓인 가수였어. 그러면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잘 돼요. 잘 돼가지고 막 몇십억도 벌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막 잘 나갔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보면 마이너스야. 정신 차려보면 마이너스예요. 왜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막 벌리기 시작하고 이박과 팔랑귀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가 정신없이 벌긴 벌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고지가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딱 번쩍 짜려보면 내 옆에 있던 와이프도 다 떠나가 있고 이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꾼이 돼 있고 신뢰감은 바닥으로 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벌었던 그 돈들은 다 날아가서 흩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열심히 다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갚아 나가면서 새로운 것,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나가면서 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신용카드 하나만 만들어도 아, 이것이 나가 옛날에 빚이 졌을 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어. 안 만들어 주더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아먹을 때 전부 다 놓쳐요. 사업이건 연인이건 돈이건 명예건 신뢰건 육친이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말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인연들이 끊긴 듯 했는데 이거는 끊긴 게 아니고 이어져 있어요. 사이를 잠깐 띄우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라고. 잠깐 띄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줬다가 싹 뺏어갔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오면서 소중함을 절실하게 하나씩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 자세가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완벽하게 바뀌어요. 아, 이게 당연히 주어진 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거였구나. 요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철들었다.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생을 해봤다라는 얘기고요.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깨우쳐 갔어. 알아갔어. 이것이 바로 공처가로의 변신입니다. 자, 이 절지에 만약에 놓였다. 그러면 이성의 운이고 결혼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라면 결혼을 할 테고 기혼이라면 파트너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절지가 무엇하고 같이 짝꿍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절지 하나만 봤어. 그러면 짧은 인연입니다. 왜냐면 절지라는 것은 이미 끊어지는 것을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절지에 놓인 이성운이었어. 그러면 짧습니다. 만약에 10년 대운에서 온 절지였어. 그러면 그 10년 안에 결혼과 생활과 이런 거를 하고 전부 다 끝나요. 10년 안에요.
그러니까 4, 5년 정도 인연이 되든 어쨌든 9년 안에 10년 안에 끝나는 인연인 거죠. 근데 1년짜리였어. 그럼 1년 만나고 끝나죠. 거의요. 근데 절이 망신하고 같이 왔어. 그러면 절도 이성운, 망신도 이성운이기 때문에 절지, 망신, 절망신으로 왔어. 그러면 결혼을 하긴 하죠. 결혼을 하죠. 하죠. 근데 길어질 것이냐, 안 길어질 것이냐가 이제 다음 글자들 어떤 글자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가 오지만 어찌 되었건 이 절지라는 것은 파트너 체인지입니다. 미혼이라면 결혼 맞고요. 기혼이라면 파트너가 체인지 돼요. 절지에 놓여가지고. 자, 12운성 절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자, 십성에다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비식재 관인의 비식재 관인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자, 비견겁재가 절지야. 그러면은 내 형제간들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나하고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살갑게는 안 해도 각자 경제 활동들을 다 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놈은 또 부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부자가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비견겁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식신상관이 절지에 놓였어. 남자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절지라고 한다면 식상은 처가이기 때문에 내가 처가를 한번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 결혼한다는 의미죠. 2번 결혼한다는 의미이고 2번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가를 끊어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는 것입니다. 처가가 어떤 비리든 무엇이든 뭐 돈 실수든 돈 사고든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내 자신의 실수든 저쪽의 실수든 간에 식상이 절에 놓였다. 그러면은 식상을 잘라내고 가야 할 그 운명에 놓인 거죠. 잠깐 동안 사이를 띄우는 겁니다. 근데 식상이 여자인 경우, 여자의 입장에서 식신상관이 절지에 놓였어. 그럼 우리 애를 띄어놔야 되니까 군대를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어딘가를 보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고요. 우리 자식들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의미죠. 자, 재성과 관성도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